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TV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대학생들의 70% 이상이 조선족은 동포가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 이것이 조선족이다 라는 인식을 한국의 대학생들 70% 이상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입니다. 잘못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81%, 이 81%의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반감, 반중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는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31%였는데 올해는 81%로 껑충 뛴 것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인식하에서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비록 반중 감정이 높아지더라도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생각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동포는 우리의 동포다.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약소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1910년 한반도 전체가 강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8천만 민족 전체 동포 750만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다면 하나가 되고 뭉치고 단결하고 서로 동포애와 민족애와 정을 나누는 그런 민족의 길로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분열하고 배제시키고 이간질하고 배척하고 또 선동하고 이러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길이고 민족을 흥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민족의 앞길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릴 동영상은 만주로 가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위대한 독립투쟁, 독립운동가였던 최운산 장군의 막내 아들 최호석 어른의 증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최호석 어른의 그 증언이 담긴 이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 조선족이 뛰어난 민족인지, 그리고 훌륭한 민족이고 귀한 민족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누구인지 아주 역사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조선족의 그 근본과 뿌리를 알려주는 아주 근원적이고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 모두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년, 젊은이, 청년, 어린이들도 이거를 다 봐야 되는 동영상이다. 이게 역사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5,200만 한국인들도 이 동영상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한국인들도 완전히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동포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 조선족의 그 역사와 뿌리를 알 수 있고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재외동포 750만 명도 이 동영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10만 명의 조선족, 미국, 유럽 등등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민족, 조선민족은 그 뿌리가 하나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 영상을 퍼다가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든지 피 한 방울만 섞여 있더라도 8천만 우리 민족, 재외동포 750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해의 길로 가고 통합의 길로 가는 데에 우리가 다 손을 모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하거나 감정을 가진 한국인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포라고 하는데, 중국 동포라고 하는데 한국 역사, 한반도 역사를 너무 모른다. 이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우리 중국 동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정을 끊어서는 안 되고, 민족이 자꾸 나뉘고 다투고 분열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동영상은 나의 아버지 독립군 최운산 장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유튜브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민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동포의 따뜻한 민족애가 흐르는 우리 한반도 민족, 조선민족, 한민족이 되는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배경이 되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간도 지역의 정세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39년도생인데 해방 후에나 그때도 이 간도가 우리는 한국 땅, 조선 땅이라고 생각했지 중국 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왜 그런가 하면 간도에는 그때 거의 100분의 90이 저 조선인들이고 저 한 10% 중국인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만주인들이 여진족들이 중국인화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저 소수민족들이 중국인화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짜 중국인들은 정말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녀도 그때는 다 조선 사람만 그렇게 학교 다니는 거 봤지 중국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건 못 봤거든. 왜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애들이 나면 걷기 시작하면 후에는 일하는 걸 배워주지 공부를 안 배워주거든. 그때 그 여진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이 있어 그런지. 그래서 매우 큰 곳에나 가야 큰 도시나 이런 데 가야 중국인 학교가 있지. 그때는 도시화 안 됐기 때문에 매우 많은 광범한 저 농촌에는
중국인 학교를 우리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조선인 학교는 다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벌써 한 6-7살이면 다 학교 보내고 다 공부시키거든. 집에서 일 시킨 사람이 없었거든. 그게 완전히 달라. 중국인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일부터 배워주거든. 농사일 어떻게 하고, 뭐, 말은 어떻게 몰고, 뭐, 소는 어떻게 몰고, 이런 거 배워주거든. 양치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배워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그 공부시키는 학교도 그 완전 달랐지. 우리는 어렸을 적에부터 조선 글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 역사를 배우고, 조선 시조도 배우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다 지냈거든. 아, 그런 걸 다 배우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랬지. 조선인 선생님이? 조선인인 선생님이고, 뭐 교과서랑 다 있었겠네요. 교과서 다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심지어 시조도 이런 것도 다 조선 걸 했지. 중국과는 정말 관계없어. 해방 후에, 군방 후에 나오는 것도 뭐, 대추나무 9선대 우물 있는 볏집일세. 이게 생각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인가 하면, 그 대추나무 9그릇은 시조예요? 아니, 그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때는 간도에는 대추나무가 없거든. 왜요? 추워서 그런 모양이야. 그게 대추를 안 심어. 그런데 대추나무 9선대 우물 있는 볏집일세 하는데, 그게 다 한국 거 그대로 갖다가 배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또 기억나는 뭐 시조 같은 것 좀 시조도 우리 배웠을 적에 어렸을 적에 시조도 삭풍은 나무 끝에 울고 명월은 눈 속에 산대 하면 그 카드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반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않고 그걸 이어가야 돼.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럼 또 어느 사람이 그 여러 앉아서 또 거기서 잘한 사람이 제가 얼른 그걸 이어야지. 뭐 고국산천을 이들이 있으련만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절 배웠거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처럼 장백산에 길을 걷고 백두산에 길을 걷고 두만강에 말 싣기니 뭐 우리 아니 사나이냐 하면 또 다음 사람이 그거 그렇다 릉영각상에 네 얼굴 그릴고 이런 걸 이어가면 그 사람 또 그 사람 점수를 얻거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시절 배웠길래 지금도 많이 생각나. 그리고 문학에서도 그렇잖아. 뭐니까 서경이 서울이 말하란, 서경이라는 건 이전에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거든. 서경이 서울이 말하란, 서경도 서울이지만은 닭꼰대 소성경 고요한 닭가 나온 평양을 사랑합니다. 근데 괴실한데 우러검전너이라.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이게 뭐인가 그때 기생이 지은 시인데 닭꼰대 우러검전이라. 닭꼰대 이거 또 왜? 괴실한데 우러검전이나. 그때는 괴실이라는 게 사랑이거든. 사랑해 준다면 우러러 쫓아가렵니다. 이제 괴실한데 우러검전이나이다. 이런 거 있거든. 그 제목이 뭐예요? 그게 서경별곡이기야. 그 다음에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끈이 딴 그철일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부서진들 그 끈이야 어찌 부서지겠습니까? 그 끈이라는 건 당신과 나 사이의 끈끈한 그 정이야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나. 이런 걸 했는데 말도 짧고 그때 그 시조가 참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그게 지금까지 기억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공부도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걔도 항상 제일 위에 있었지. 근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래. 그래도 나 학교 때 3등 아래는 안 내려갔어. 근데 그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정규교육을 했지. 결국 선생들이 그 숙제 대신에 카드를 나눠줘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할 적에는 자기가 그것도 그 시조의 앞부분을 이룬다고, 그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요. 다음 사람이 그 여러 중에서 먼저 손든 사람이 그걸 이어가고 뭐 고국산천을 이질리야 있으련만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럼 그 사람이 점수를 또 얻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시조도 우리 공부를 했거든. 그때는 뭐 관동별곡이요, 서경별곡이요, 별걸 다 그때 했어. 참야, 그거 지금도 조금만 읽으면 그게 또 다시 나오겠는데, 이제는 한 70년도 더 잊고 살았으니까 많이 잊어졌어. 그렇게 조선 교육, 조선 역사, 문화까지 교육을 받으시니까 다 배웠지. 거기 당연히 거기도 간도도 조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지. 그때는 중삼도 눈에 띄우는 게 얼마 없고, 그 뭐 이런 행정관이고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저 조선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지, 그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조선족 1세대는 당연히 거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조선 사람이라 생각하고 행정관들도 다 조선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그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 후에는 우리 후배들이 지금 조선 역사 고구려 신라 백제도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까지 조선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거 아마 50년대 말까지 거야. 그때 이후로는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중국 거예요? 정부에서 다 금지시켰지. 왜 금지시켰어요? 민족성을 갖고 중국에 잘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게 똘똘 뭉치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말이야, 그 민족성을 오래 지닐까봐 빨리 중국에 동화하라고 그 민족성과 관계 있는 건 다 말살했죠.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그저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썸터다 그 노래 있잖아. 파묻힌 성터 위에 청로새는 간다 이런 노래랑 다 금지시켰거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있어. 그게 옛날에 고구려 그거 고토에 가서 여행하는 것처럼 다니던 그런 노래라 했는데 다 금지시켰어. 우리는 다 불렀던데.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방금 그 노래? 그게 2절이 백마를 달리던, 지금도 노래 책에 있어. 고구려 썸터다 파묻힌 성터 위에 청로새는 간다. 청로새라는 게 저 노새 중에서도 검은색을 청색이라고 하거든. 우리는 푸를 청차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청색이라나 옛날에는 검푸를 청이지 그저 푸른 청이 아니라고. 이게 청색이라면 색감에서도 푸른색이 나는 걸 그걸 청색이라고 했거든. 청로새도 그 검은 노새를 청로새는 간다 일시 그런 노래가 있어. 생각하면 그 옛날에 우리 고구려나 이런 걸 생각하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다 금지시켰어. 그 다음에 뭐 중국 정부에서 다 그랬지. 그 다음에 뭐 저 심지어 백제를 생각하며 부르던 그런 노래까지도 다 그거 금지시켰어.